자, 그러면 선생님 23쪽에 한번 볼까? 23쪽에 9번. 자, 얘들 같은 경우는 일단 너희가 봐야 되는 게 빗면이야. 빗면인데 빗면제를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다. 자, 여기 빗면상의 P점에 가만히 놨다. 가만히를 꼭 체크를 해야 돼. 가만히 놨고, 그리고 등가 속도 직선운동을 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 얘가 체크가 돼야 돼. 등가 속도인데 시간이 간격이 똑같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델타 T가 똑같은 거지. 그럼 빗면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거고. 그러면 이거다. 얘들 AT 이꼴 델타 V잖아. 게다가 여기가 정지였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간격이면 분명히 V, 1V, 2V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자, 그러면 너희들한테 보이는 거 얘들 PQR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R을 지날 때 속력이 얼마? V가 8인 거라. 나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니까 제로, T, ET 되지 않겠나? 그럼 여기는 속력이 얼마? 4였겠지. 됐습니까? 그러한 상황인데 얼마가? QR 사이 거리가 12m래.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얘가 4에서 8이니까 평균 속력이 6이었는데 이 12m 딱 나오는 게 평속. 그러면 시간 몇 초 걸렸다? 2초 걸렸다가 나오겠지. 2초 간격이었다. 됐습니까? 그럼 Q에서 속력은 얼마일까? 4가 될 거고.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그럼 여기서 다 있지. 2초 동안에 속도가 요만큼 변한 거니까. A는 델타 T분의 2초 동안에 속도가 4만큼 변했다. 단위 놓치지 말고 미터 퍼 세크 제곱해주고. 그러니까 개념 완성은 문제가 좀 순화된 게 많아. 하지만 기본 원칙을 강화한 거. 이랬나? 그 쌤이 봤을 때 요거다 딱 요 문제 공식 써먹는 거.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서 11번 문제 잠시 보면 11번 문제 자 하나만 체크하면 될 것 같다. 자 직선도로에서 AB가 각각 기준선 P, Q, R 지날 거야. 그런데 자 여기서 쭉 길이 있어서 P, Q, R 이렇게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A가 여기에서 EV로 움직여. 그런데 누가? A도 B도 둘 다 와서 R점에 정지를 할 건데 B는 여기 있었었나? 맞지? V 속도로. 자, 문제 보자. 각각 기준선 PQ를 EV, V로 얘들 EV로 여기 V로 움직이고 있었다. 같은 크기의 가속도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았었는데 얘들이 가서 각각 R에서 정지했다. 그러면 내 생각은 이렇다. 시간이고 속력이었는데 이렇게 가서 정지를 한 거지. 그러면 EV에서 정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얘는 V에서 가서 정지하는데 가속도 똑같으니까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맞지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을 때 13579 정지라는 게 물리는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정지. 쌤 이거 강조하지 않았나? 시간이었고 속력이었고 등가 속도가 되면 13579 됐던 거. 그거는 정지 아니면 못 쓰는 거대. 그럼 얘는 가서 거꾸로 여기서 정지니까 내 생각에는 이거 면적이 L이라면 얘는 면적이 전체가 4L 줘야지. 4L. 됐습니까? 그럼 일단 선지 기억 볼게. P에서 R까지 운동할 때 A 평균 속력. P에서 R까지 전체지. A 평균 속력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B 평균 속력의 몇 배인가? 그럼 자, 이 그래프잖아. 얘들 A의 평균 속력은 V가 되겠고 B의 평균 속력은 0.5V가 되겠네. 그치? 정지였으니까 처음 속도의 절반. 그러면 5 되겠지? 두 번째 P와 R, PR 요 사이 걸린 시간 QR 걸린 시간의 몇 배일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그래프에서 그대로 나오면 시간 2배 돼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디귿에 PQ 사이 거리, QR 사이 거리, PQ, QR 이렇게 그럼 4배 되겠지? 이해됐나? 자, 그러면 얘는 쌤 봤을 때 딴 거 다 필요 없고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 얘가 EV에서 제로로 갈 거고 V에서 제로로 갈 거다. 그러면 가속도 크기가 똑같았으니까 얘가 델타 T분의 델타 V란 말이야. 속도 변화가 2V고 속도 변화가 1V니까 얘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그럼 시간도 2대 1이다. 라고도 충분히 나올 거다. 이해겠지? 그럼 시간이 2대 1이니까 결국은 평속은 1V고 0.5V고 거기다가 시간이 2T고 1T고 그래도 4S, 1S 나온단 말이야. 그래프를 안 해도 요게 끝! 이렇게 되는 거라. 체크해 줄 수 있겠나? 가속도다. 가속도 같다. 됐습니까? 체크해라. 이렇게 한다. 자, 갑니다. 선생님 영상을 놔두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놔둔 게 빠르게 쫙 해서 요렇게 정리를 했었다. 됐나? 우왕좌왕하면 안 되니까. 자, 넘어갑니다. 45쪽. 45쪽에 뭐가 나왔느냐? 45쪽에 잘 몰라서까지 이 책에 깨알같이 괜찮은 게 빈칸 개념 책에 굉장히 괜찮대. 자, 일단 지금 7번, 8번 한번 볼게. 7번. 45쪽에 7번 보면 높이가 H, 빗면상의 H. P에 정지라고 딱 적혀있지. 어째 정지하고 있다. 2kg 가만히 놨어. 가만히가 정지니까. 근데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나는 놓는 순간부터 속력을 그럼 이런 것 같다. 여기 빗면이 끝이 아니라 빗면을 지나서 평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빗면에서는 시간, 속력, 속도 그래프 했을 때 등가 속도 운동을 한 거지. 그래서 1초 동안 5m/s까지 1초 동안 5m/s까지 가속도가 5인 운동을 했고 그 이후에는 등속 운동을 했다. 이랬나? 등속 운동을 했다. 여기 P점에 H인 상황. 여기가 정지 상태였고 2kg짜리다. 됐습니까? 일단 선제에서 가속도가 5인지 나왔고 질량이 2kg이다 나왔으면 F는 MA겠지. 그래서 몇 뉴턴이다? 빗면에서 R자임은 10뉴턴이다. 혹시나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F는 MA 이렇게 됐을 때 절대로 원래는 이 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럼 뭘 믿어야 되냐? 내가 그래프에서 구한 가속도를 믿어야 되고 가속도를 100% 신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구한 이 값이 뭐라고? R자 힘이다 라는 것. 요렇게 순서를 봐야 되는 거다. 이러겠나? 우리가 VT 그래프는 절대로 믿어야 되는 절대 인정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가속도 찾고 그래서 R자 힘을 찾고 여기 마찰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힘 자체가 그대로 R자 힘 그래서 10뉴턴 될 거다. 됐나? 니은에서 P에서 수평면까지 운동하는 동안 R자 힘이 한 일이 얼마일까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면적 구해야 되지 않을까? 면적. 맞지? 그럼 만약에 면적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속력이지. 속력이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너희들 아는 R자 힘이 한 일은 뭐로 바뀔 거다? 운동 에너지로 될 거다. 뭐라고? R자 힘이 한 일이 결국은 뭐로 바뀔 거다?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기억을 해야 돼. R자 힘이 한 일, 운동 에너지로 전환. 그럼 운동 에너지가 0이었다가 여기 내려오면 질량은 2kg짜리인데 얘가 움직이는 속력이 5로 등속이 될 거다. 됐지? 그러면 여기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M V 제곱 나오는 거죠. 25줄. 그게 R자 힘이 한 일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디귿에서 그럼 높이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는 거지. 높이 한번. 그럼 이 높이는 얘들 결국 만약에 마찰이 없었으니까 빗면을 내려오건 똑바로 내려오건 똑같은 상황이지. 이랬지? 그럼 이제 처음의 위치 에너지가 결국은 나중에 모두 다 뭐로 바뀔 거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다. 에너지 보존인 거지. 됐나? 그러면 위치 에너지 M, G, H였고 2분의 1 M, V 제곱이었다. 얘들 이거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면 위치 에너지만 있었었고 얘를 기준면으로 보면 운동 에너지만 있으니까 이거는 공식처럼 항상 써먹는 거다. V는 루트 2G H가. 이해됐습니까? 아니면 여기는 사실은 속력 자체가 있었고 높이 자체를 물은 거지, 그지? 루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V제곱이 2gh 될 수도 있는 거지. 쌤은 요거 강조. V는 루트 2gh. 그럼 사실은 속력이 5였을 때 루트 2, g, h 이렇게 됐잖아. 됐습니까? 그럼 저기가 25가 돼야 되는 거잖아. 25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대입해봐, 그냥. 그게 제일 빨라, 얘들, 디귿은.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반드시 푸는데, 객관식이라면 대입을 해서 그게 나오는지 보는 거지. 이랬습니까? 여기 넣으면,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2분의 5 넣으면? 틀렸지, 그지? 50 될 거니까 땡인 거야. 땡.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디귿은 대입해라. 맞는지 OX만 찾으면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나? 예스. 자, 8번 잠깐만 볼게. 8번이 응용이 굉장히 변형이 많은 문제인데 첫째 줄에 가만히를 읽어야 돼. 가만히 놓았다. 연직 방향으로 낙한다. P, Q, R 얘들 지나는 거라.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얘가 정지였는데 얘가 P, Q, R이었었고 V고 2V다. 라는 딱 순간 여기 T꼴 제로다가 1T, 2T 이렇게 시간이 흘렀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났구나. 우리 처음 했던 그 문제하고 비슷한 형태란 거지. 됐나? yes. 그런데 여기서 선지 기억에서 PQ 사이의 높이차. 여기에 거 높이 차이를 물어봐요. PQ의 높이 차이는 이렇게 물었지. 그럼 잠깐만. 이런 생각이 든다. 얘가 물었는 질문을 선지고 속력을 두 개 아는 거고 등가속도, 중력가속도제. 그치? 무슨 공식 써? 3번 공식 쓰는 거지. 요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지. 그치? 아니면 얘를 여기서 봤을 때 높이 차이는 문자 보니까 G하고 V제곱 이런 게 들어갔지. V제곱 들어간 공식 잡아야지. 그래서 EAS는 델타 V제곱. 쌤은 하여튼 뭐 이렇게 썼다, 그지? 델타 V제곱으로. 하나가 0이니까 쉬운 거고. 그러면 요거 S. 그 문자로 봤을 때 S 이 길이는 2 G분의 하나는 제로였으니까 V제곱이다.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공식만 생각나면 맞출 수 있다. 미연의 중력이 물체 한일은 어땠을까? 그래서 잠깐만. 중력이 한일 그러면 이게 내려오면서 중력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지. 그러면 얘들은 결국 낙하 있는 높이에 비례하지 않을까? 맞지? 그러면은 낙하 있는 높이 같으면 선생님이 항상 이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1. 그 다음에 3. 이렇게 1, 3, 5, 7 늘어난 거 이야기 했었지. 그러니까 해준 일이 중력의 한 일이 1대 3 될 거다. 됐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디귿이 니은이 5 되겠지? 됐나? 다시 높이 비례하는 거. 자, 어떤 물체가 있었다. 물체가 있었었고 아래쪽으로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일이라는 게 항상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지. 중력이 이렇게 작용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라. 그러면 내려가는 그 높이. 그래서 만약에 1이라고 하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이 이동 거리가 똑같은 시간 동안에 진짜 요건 됐나? 1대 3 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힘, 중력이 될 거고 이동거리 사실은 변화한 높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변화한 높이 값이 요거 잘 읽어야 되는 게 QR이고 PQ 돼. 요거 잘 읽어야 돼. QR, PQ. 왜냐하면 내 같으면 이렇게 낼 수 있어. PQ, PR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 맞지? 우리가 다 아는 건데도 PQ, PR 이렇게 돼버리면 1대 4 관계가 되는 거고 PQ, QR 되면 1대 3 관계 되는 거고. 해결됐나? yes. 그럼 디귿. Q에서 R까지 운동할 때 위치 에너지 감소돼. 그럼 굳이 이걸 위치 에너지 감소 말고 뭐로 할까? 운동 에너지 증가로 하는 거지. 됐습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로 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할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사실 운동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러면 2분의 1 m v 제로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지. 속도가 두 개가 있으면. 맞지? 근데 이렇게 하는 걸 쌤이 2분의 1로 묶어내고 2분의 m 묶어내고 1도 쓰기 귀찮고 m 바로 묶어서 분자로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맨날 V제곱의 변화량 해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2n분의 V제곱. 얘가 V제곱이고 얘가 2V였으니까 4V제곱 1V제곱. 2분의 3 V제곱. 2분의 3m V제곱. 되겠나? 이렇게 나올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 거는 두고, 혹시 47쪽에 한 번만 가봐. 47쪽에 너희들 17번 보이지? 그치? 17번에 공기가 들어있는 단열된 상자. 공기가 들어있다는 게 중요하대. 공기가 들어있는데 단열된 상자 안에 왕복 운동을 한대. 그러면 실이 매달려 있다. 저 추가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멈춰. 왜? 뭐 때문에? 공기가 있었었지. 공기가 있었었다. 지금 선생님 47쪽에 17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기가 든 상자에서 내가 실에 매달았는 추를 들고 있다 놓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하더니 점점 간격이 줄어들어서 결국 정지하게 되지. 맞지? 그럼 정지하게 됐다. 왜 정지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누가 있었었다? 공기라는 입자가 있었었다. 그러면 물체가 움직이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을 하는 거지. 맞지? 즉 마찰이란 거야. 마찰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할 거다. 이 열이 어떻게 할 거냐? 공기 입자에게 전달이 돼. 그럼 저 열이 공기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된 거지. 그럼 분명히 누가 볼 수 있다면 이 공기 입자가 처음에는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매우 빠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변했을 거란 거야. 하지만 너희들 봐라. 분자는 스스로 움직였지. 얘가 분명히 공기 입자가 열을 받아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상황이란 말이야. 얌전히 있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 에너지가 다 흩어져. 됐나?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조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해서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될 거다. 얘들이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지. 총합은 똑같을 거다. 하지만 이 공기들이 야 우리 힘 모아가지고 자 한번 밀어보자 하는 일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 비가역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지. 예전에. 자 그러면 선지 기억에 가에서 나 과정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과정으로 자연현상에서 일어난 건 비가역 과정이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네 가나 과정에서 공기 온도는 올라갈 거다.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게 공기의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로 된 거다. 자, 세 번째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누가 더 컸느냐? 나에서가 더 컸다. 역학적 에너지가 공기 입자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 이러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 찌그러진 페트병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막기를 닫고 따뜻한 물에 넣었어. 그러면 당연히 얘들이 18번에 바깥쪽에 따뜻한 물이 있었었고 이 안에 찌그러진 페트병이 있었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이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될 거고 공기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질 거고 맞지? 이 공기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지면서 결국 압력이 높아져. 그래서 물에서 있던 게 공기 입자한테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지. 그럼 공기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됐나? 그래서 운동이 활발해진 거고. 그러면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얘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결국은 내부 압력이 커지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안에서 밖으로 밀어서 얘를 펼쳐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랬나? 진우가 있잖아. 그 자리 바로 직방으로 바람이 떨어지나? 아닐걸? 지금 바람 방향이. 괜찮을걸? 선생님 좀 돌려놨는데 혹시 안 되면 얘기해라. 자, 그러면 첫 번째 A는 당연히 되는 거 맞지? 물에서 페트병으로 열이 이동했다. 그럼 니은에 B에 내부 공기 운동이 활발해졌다. 지그새 내부 공기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을까?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돼. 자,
공기가 밖으로 밀었지. 맞지? 공기가 일을 한다라고 해야 된다. 공기가 일을 한다. 공기가 페트병을 밖으로 미는 일을 했다. 그래서 C는 아니다. 그러나 일을 받았으면 안쪽으로 찌그러들어야 된다. 그 다음 선생님이 스털링 엔진 19번 스털링 엔진 잠깐만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이런 스털링 엔진 했는 거 맞지? 그치? 혹시 그런 얘기 하시드나? 등적, 등온 이런 얘기 하셨나? 혹시 그래프로 설명하시드나? 등적, 등온. 아하.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다. 등적, 등온 그래프 있는 거 맞나? 자, 옆에 살짝이 노트를 펴보자. 안 했나?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스털링 엔진. 혹시 스털링 엔진이 어디에 쓰냐면 뭐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군데 써. 그래서 아마 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보니까 얼음 놔두면 어떻게 되냐, 뭐 따뜻한 물 놔두면 어떤 얘기, 이런 얘기가 쭉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 봤듯이 이렇게 상자처럼 돼 있어. 상자처럼 돼 있고 여기가 알루미늄이야. 여기도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은 열 전도가 굉장히 빨라. 굉장히 차가운 데 옆에 있으면 빨리 잘 식고 뜨거운 데 옆에 있으면 잘 데워지고 이랬나? 그리고 요 앞에 요렇게 보이는 칸막이 같은 게 있는데 얘하고 안쪽에 공기를 압축할 수 있는 피스톤하고 연결돼 있어. 그러면서 그 뒤쪽에 어떻게 회전할 수 있는 거하고 같이. 그러니까 너희가 봤었을 때 일단 이런 화살표가 보일 거다. 열 흡수, 열 방출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고열원에 또는 이쪽에 저열원 어떻게 했냐면 밑에다가 따뜻한 물을 갖다가 좀 놔둬. 고온의 물을. 그리고 네가 가까이 하는 것 같아서 쌤이 에어컨 킨 거야. 응? 자, 그럼 고열원이고 이쪽이 저열원이고 그러면 고열원에서 열이 오면 이 알루미늄판이 데워져. 데워지면 이 알루미늄판에서 이 안에 공기가 데워져. 공기가 데워지면 공기가 부피가 팽창을 하겠지. 팽창해서 얘를 밀어. 얘를 밀면 이 안에 피스톤에 있는 공기를 압축을 하면서 얘가 빙글 회전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남은 열의 에너지 일부는 이쪽으로 열이 바깥쪽에 어디 여기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싣고 난 뒤에 계속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 요 스털링 엔진이란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열 기관으로 이야기하거든. 그럼 열 기관이 뭡니까? 열로 일할 수 있다. 열 기관이라는 게 열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열 기관, 우리가 엄마 아빠 차에 있는 엔진, 얘들 다 열 기관이야.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효율이 상당히 좋은 열 기관, 스털링 엔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럼 얘는 열을 받아들이고 그거로 일을 했는데 선지 기억에 일단 흡수한 열을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이다. 기관 자체가 열기관 자체의 정의가 그거야. 열로 일을 한다. 맞겠지? 그치? 니은에 저열원에서 열 흡수할 수는 절대 없어. 항상 우리가 열역학 제2법칙 있다. 열역학 제2법칙. 항상 에너지는 어디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갔지. 그렇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이렇게는 열이 이동할 수 있어도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거다. 그치? 열역학 제2법칙이란 것은 방향성을 의미한다. 에너지 방향성.
그래서 니은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고. 자, 그러면 디귿에서 외부로 방출한 열이 전혀 없는 열 효율이 1인 건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된 상황이지. 그러면 스털링 엔진의 그래프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원래는 이렇게 된다. 우리가 가로축이 부피, 세로축이 압력. 이 그래프를 했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된 거. 한 적 있다는 얘기야, 이거? 없나? 됐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얘를 사실은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이거다. PV는 nRT. 혹시 이거 이름 기억나나? 그렇지?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책에는 없는데 쌤이 얘기하더라. 아,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내가 이야기한다. 나 책에는 안 나와 있다. 지금 빠진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P가 뭐? 압력. V는 부피. N은 몰수. R은 상수. T는 절대 온도. 그럼 여기서 일정한 양의 기체를 가지고 실험을 할 거야. 일정한 양의 기체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가로축이 세로축이 PV지. 맞지? PV 관계를 알아보려면 나머진 일정해야 돼. 그러면 nRT. 기체 양이 일정했으니까 n이 같은 거고 어차피 R은 상수니까 똑같을 거고. 됐지? 그러면 누가 T가 일정해지면 온도가 일정해지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똑같은 양인데 온도가 똑같대. 그럼 누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가 있는 거야. 여기 기체가 들어있는데 내가 여기서 꾹 눌렀어. 압력을 크게 가했다는 거지. 이랬나? 그럼 기체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압력을 가한 순간 얘가 쫙 압축이 되겠지. 그래서 압력이 커지는 순간 부피가 작아지는 현상이 생기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어떤 걸 본 적이 있냐면 P와 V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다. 사실은 이게 보일 법칙인 거야. 보일 법칙. 중학교 1학년 때 살짝이 넘어가서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 하지만 선생님은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 보일러 법칙이라고 배웠거든. 나는 보일러? 그치. 보일러는 우리 집의 온도를 무한정 올려준 게 아니야. 우리 집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거다. 그렇게 외웠다. 보일러다. 온도가 일정할 거다. 그럼 보일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질 거다. 됐나?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요 관계. 하나의 곡선상으로 있는 건 얘들은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란 거지. 단,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요, 온도가 일정하긴 한데 이 두 곡선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곡선 차이는 자, 여기 이 기체가 있었는데 누가 부피는 똑같대. 자, 요 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 A점과 B점. A, B점을 비교했을 때 부피는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왜 압력이 여기가 B가 더 높을까? 통은 똑같은데 기체 입자가 더 활발하면 벽에 많이 부딪히겠지. 그치? 그래서 A보다 B가 확 온도가 높아진 상태이다. 그러면 AB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기는 이게 부피가 일정하니까 맞지? 부피. 자, 이런 단어 부피가 일정하다. 부피. 최적 이런 말로 썼었거든. 얘는 한자로 이야기할 때. 부피가 일정하다. 이게 등적 과정인 거야. 등적 과정. 부피가 일정하다. 그럼 스털링 엔진은 외부에서 열을 공급을 하면 여기에 밑에 뜨거운 물을 놔두고 있으면 여기서 이 기체에다가 열을 공급을 하는 거야. 이 열을 공급을 하면 이 기체의 온도는 일정한데 부피가 쫙 늘어나.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늘어나서 얘가 쭉 올라가는 거야. 훅 밀어. 이랬나? 얘가 갑자기 훅 밀어. 되겠나?
밀고,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늘었다가 그 다음에 이번엔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지. 기체 온도가 올라간다. 말 되겠나? 그랬다가 얘가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줄었는데 다시 얘가 있다가 열 주고는 훅 내려온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뭐 그런 과정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 열을 내가 공급해 줬더니 이거 요 부분 A, B, C, D 하고 되면 DA 과정은 열을 공급해 줬더니 기체의 부피가 늘어났지. 기체의 부피가 늘어났다. 요 칸막이가 올라간다는 거야. 이 밑에 있던 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났다. 기체가 일을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기체가 일을 했었었고, 그리고 난 뒤에 A, B 등적인데 온도가 올라가는 상태이다. 온도가 올라가는 상태이다. 말 되겠나? 그러면 온도가 올라갔다. 부피는 똑같은데 온도가 올라가는 건 역시나 열을 공급했기 때문이지. 밑에 고열은 계속해서 열을 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다시 이번엔 싹 됐다. 이번 이렇게 사이클이 돌았다는 얘기지. 그럼 온도는 일정한데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부피가 줄어들었다. 온도는 일정한데 부피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 이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이 안에서 반복을 하면서 얘가 빙글빙글 얘를 돌리는 거라. 돌려야지 우리 자동차 바퀴도 돌아가야 되고 기계도 돌아가야 될 거니까. 이게 불을 막 가거나 뜨겁게 하진 않아도 온도 차이만 생기면 아래 위에 온도 차이만 생기면 얘를 회전시켜서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스털링 엔진인 거라.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다른 데서 또다시 한번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할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0번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맞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잠깐만.